제 전공이 피부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저를 만나면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기본보다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피부과학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피부 하면은 나는 피부학을 전공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피부는 어떤 거냐. 피부 타입부터 시작을 해서 피부가 갖고 있는 생증 현상이 뭐냐. 이것부터 교육을 합니다. 이걸 받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참 미안하지만은 현실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기본보다는 조금 다른 기술, 뭐 이런 거에 좀 주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피부과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면은 많이 오는, 내가 환자로서 대할 수 있는 분들의 피부 문제는 사실 피부 관리하고 있고, 그 관리를 갖다가 왜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 피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게 많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한 예가 피부 타입입니다. 내가 상당히 여론조사하고 뭐 많은 경험을, 임상 경험을 국내에 와서 하면은요, 예를 들면 여자 환자분들이 오잖아요. 오시면 내가 물어봐요. 선생님 혹은 환자분의 피부 타입은 무슨 타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90% 이상이 건성입니다. 그래요. 피부가 문제가 있어서 날 찾아왔는데 피부 타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건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 90%가. 그럼 왜 건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자고 난다든지 세수하고 나면 여기가 뻑뻑해요. 여기가. 그럼 나도 뻑뻑해요. 그거는. 근데 피부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지성 피부가 있고, 중성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성 피부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도 묘하게, 재미있을 정도로 묘한 게 50%가 지성이에요. 50%가. 그 다음에 25%가 중간형이에요. 25%가 건성이에요. 이제 건성 피부는 이제 우리가 아토픽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린 시절에 피부가 건성이어서 이제 가려움증이 오는 거죠. 나는 환자가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이게 긁고 들어오면, 저 사람 아토피구나. 그게 피부 타입이거든. 근데 그 환자한테 물어봐요. 피부, 타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토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게 말을 해요. 자기 피부 타입을, 거의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어려서는요, 다 어려서 5살짜리, 6살짜리가 우리가 이게 참 표현이 참 거북스러운 표현인데 개기름이라고 그러죠. 개기름. 얼굴에 개기름 그런다. 이게 어렸을 때는 없어요. 어린아이한테 개기름 부으셨습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개기름이 언제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사춘기 때 생기기 시작해요. 그냥 몸에 변화가 와가지고 몸에 기름기가 생기는 게 사춘기부터예요. 그 사춘기 때 기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그 지성 피부라고 그래요. 기름이 있는 피부, 지성 피부라고 그 사람들이 여드름이 있어요. 피부에
뽀송뽀송해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건성이에요. 그 건성과 지성, 이 사춘기 때 표현이 되기 시작해. 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갖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50%, 25%, 25%. 지성 피부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환자하고 건설 때 귀하는 피부를 무슨 타입으로 보시면 다 건성이라고 그래요. 건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건성은 여기 아침에 일어나면 왜 땡긴다 이게. 내가 아주 전형적인 지성 피부예요. 내가 전형적인 피부라 난 중학교 때 여드름이 있었던 모양이야. 내 친구들이 지금도 기억해요. 예? 그냥 난 여드름이 있었고 지금 지성이에요. 그냥 한 번 지성은 변하지 않는 이건 유전인자에 의해서 지성이거든요. 그러면 지성은 지성답게, 건성은 건성답게, 중간형은 중간형답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의 25%가 건성이라고. 건성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마 예외 없이 가는 게 온천일 거예요. 온천 가면은 다 좋아해요. 그 일본 가서도 온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나는 일본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이 지하에서 나오는 물에는 유황기가 많아요. 유황이라는 것은 기름기를 쫙쫙 긁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드름, 그러니까 30년대에는 50년대에는 여드름을 치료할 때 유황 가루 성분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황이라는 것은 탈지 능력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이 자기 피부의 타입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고, 그러면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가려워 뻑뻑해서 나는 피부가 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그래요. 나는 지성인데. 그러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바로 마른 목걸이 여기 이마의 가운데 양볼 그다음에 여기 요 마른 목골 아래의 문제예요. 이 코가 자고 났는데 여기 코 끝에 기름기가 있으면 그건 지성이에요. 예? 거기가 뽀송뽀송하면 건성이야. 이러한 것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돼요. 화장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화장에는 거기에 피부 타입에 대해서 화장품이 나오는데 우리는 상표 오리엔테이션이야. 무슨 상표? 뭐 요즘 나오는 무슨 유명한 상표? 상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상표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이 건성 피부를 위한 거냐, 지성 피부를 위한 거냐. 그게 다 써 있어요. 보면 그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변화가 오거든요. 몸에 변화가 오면서 수염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냐면 40대가 되면 끝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드름 환자, 극성 여드름 환자들도 40이 되면 피부가 깨끗해져요. 그렇죠? 여드름이라는 건 지성 피부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40대가 되면 싹 가라앉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피부에 기름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이 지나면 모두가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 건조한데 온천에 가? 나는 온천 안 가요. 온천에 가면 유황기가 있어가지고 다 긁어내는 거거든요. 기름기를. 그러니까는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이 관리하는데 여기서 100명은 100명이 다 비누를 쓰고 있어요. 비누.
근데 비누가 우리 몸에 무엇을 해요? 기름기를 싹싹 빼가는 거예요. 나는 피부과 의사가 된 지가 지금 몇십 년 되지 않습니까? 반세기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나는 내 몸에, 내가 피부과를 한 게 이제 1960년대 아니겠습니까? 내가 피부과학을 전공한 이후로 내 몸에 샤워를 한다든지 이럴 때 비누를 쓴 적이 없어요. 그냥 뜨거운 물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몸에서 나오는 기름균 뜨거운 샤워만 해도요, 싹 녹아져 없어져요. 근데 왜 거기다가 비누를 갖다가 할 이유가 없죠. 내가 불고기를 먹으면서 손으로 만졌으니까 그때 손에 묻은 기름은 물론 비누로 닦아요. 그렇지만 내가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비누를 안 써요. 그럼 비누가 뭐냐? 뭐길래 안 썼냐, 이게. 얼마큼 나쁘길래. 인간이 만들어낸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비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소년 청소년 시절을 장춘도에서 보냈거든요. 그게 50년대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40년대 말 중순부터 이제 1945년부터 이제 50년대 초까지 내가 장춘도에 살았어요. 장춘동이 어떤 동네냐면은 내가 살던 장춘동에 그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거기 엠베서더 호텔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우측으로 내려가면 동국대학 있고 그 동국대학 자리 그다음에 그래서 또 저쪽으로 장춘체육관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제가 보면은 리틀 야구단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요. 6.25 전에 이북에서 온 피난민들의 수용소가 거기 있었어요. 굉장히 큰 수용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국대학 자리가 있죠. 그게 옛날 수용소 자리예요. 거기 수용소가 있어요. 북한에서 이북에서 넘어온 수용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내가 살았으니까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이제 뭐 참 표현이 어떻게 해주면 거기 구경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에서 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엠베서더 호텔 근처 가면 그게 옛날 적산가옥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들어온 피난민들은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내가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큰 가마솥에 무슨 설렁탕 같은 거 휘휘 잡고 있어요. 저게 뭔가 하고요. 근데 냄새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지 않은데 꼭 그 설렁탕물 같은 거 이렇게 휘휘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좀 한 5, 6m 바깥에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한참 그 휘휘졌던 사람이 들어가더니 우유병 같은 걸 갖고 우유병 같은 걸 갖고 나와요. 근데 이게 쫙 보여. 꼭 우유를 붓는 것 같았어요. 시각적으로. 뭘 그게 들어가니까요. 갑자기 그 설렁탕 같이 하얀 그 국물 같은 그 물이 갑자기 쫙 밑으로 가라앉아요. 예? 쫙 가라지고 위에 물이 쫙, 그 보여요. 그거 참 신기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청년 두 명이 나오더니 그 가마솥, 큰 가마솥이죠. 이거를 딱 갖고 나와요. 그러더니 이렇게 부어가지고 물을 쫙 빼더라고요. 그러더니 꼭 두부같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그 떡판 같은 데, 이런 떡판에 딱 뒤집어 깔더라고요. 뭐 하나 했더니, 그때 이제 이런 주걱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요. 떡판 위에서. 이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단박에 굳어요, 그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딱딱딱딱 치더니 이거를 그다음부터 칼로 받침자를 잘라요. 이렇게. 뭐예요, 그게? 빨래 비누예요. 야, 신기하잖아요? 꼭 설렁탕 같은 국물에다가 뭐를 붓더니 그게 두부 같은 걸로 나와요, 떡판에. 참 신기하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신기하다. 근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화학을 배우잖아요. 화학을 배우는데 화학 선생이 저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KOH, 이게 가스소다죠. 이게 양잿물이에요. 바로. 그때 그 화학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게 양잿물이다. 그랬어요. KOH 플러스 기름 하니까는 비누 덩어리 플러스 물. 이 방정식이 싹 나와요. 그 화학 선생님이 그 화학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화학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운 게 이게 공식이야.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예를 드는 것이 KOH 플러스 오일은 이코르는 비누 플러스 물. 아까 물이 버려진 거 아닙니까?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 비나민 촌에서 부었던 것이 그게 KOH구나. 이게 양잿물이었구나. 그 당시는요, 양잿물 사려고 동네에서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빨리 하는데 쓰라고. 그리고 그걸 잘못 관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마신 어린애가 지금 뭐 정말로 식도에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비누는 양잿물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비누를 양잿물이니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갈비를 뜯고 갈비를 먹고 손에 기름기가 있을 때 비누를 하면 싹 빠지죠. 그렇지만 우리 피부에 그냥 이렇게 막 비누로 거품이나 들어막다 그러면 피부에 기름이 필요해서 나왔는데, 그렇잖아. 생리적인 전세거든요. 근데 그걸 싹싹 긁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건조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현상이 온천에 가면 똑같아요. 온천에 유황분이 많고, 우리나라는 유황분에서 온천에 갔다 오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또 아주 피부 관리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게 때밀이. 때밀이도 뭐 다들 이게 뭐 외국에서 여행객이 와서 때밀이를 즐긴다는데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밀이라는 건요, 우리 몸에서 우리 피부에 각질층을 베끼는 거거든요. 각질층이라는 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 어떤 기능이냐? 바깥에서 오는 것을 막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냥 벽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외벽이에요, 외벽. 근데 그거를 벗겨내면 뭐가 돼요? 건물의 외벽에 건물의 저기 외벽에 이게 멋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깥에서 빗물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빗물이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우리 건물이
온도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표피라고 그래요. 표피인데 이것을 박박 긁어내는 것이 뭐예요? 그게 때밀이에요. 왜 그 아까운 것을 왜 버려요? 그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뭐 내가 아무래도 그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 피부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보고는 어떡하냐?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절대로 비누를 안 쓴다. 그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팍팍 긁을 필요도 없고 그냥 먼지만 탄다. 그런 개념이지 피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로서 이제 비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질문 네. 드릴게요. 그럼 땀이 많이 나는 여름은 어떤가요? 여름. 땀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럴 때 또 물로만 샤워하시나요? 뜨거운 물로만 충분해. 네.